안녕하세요. 이한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물어본 것들 중에서 조금 뭔가 영어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하다 싶을 것만 좀 모아놨어요. 이 영어적인 사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영어를 얘기하려고 하면 처음에 가장 초심자들은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좋아한다 번역해서 like니까 like 넣고 너를이 you니까 you 넣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이제 영어를 할 텐데 점점 그 번역이 아니라 내가 이 한국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가,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상대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계속 이렇게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알려드린 영상들을 자꾸 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고민하시면서 그거를 자꾸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자기 내면에서 어떤 단어들이 적절할지, 그래서 각각의 단어의 뜻을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예문 같은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정말 자기께 되는 단어들이 있어야, 많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영어적인 사고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어쨌든 오늘 몇 가지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간단하게 좀 익혀보죠. 첫 번째, 연연하지 않는다. 일단 뭐 연연 이렇게 뭐 찾아봐야 사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연연하지 않는다를 어떤 식의 내가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상대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이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뭐 감정에 휘둘리거나 마음을 많이 쓰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쉬운 말로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조금 그러면 I don't care 이렇게 가면은 연연해하지 않는다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 그 느낌적으로 이게 나는 좀 이거 뭔가 느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feel 있잖아요. feel. I don't feel, 여기다가 뭐 about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거 care도 마찬가지인데 care about it, 이런 식으로 그냥 I don't really feel too much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나는 그렇게 느낌을 갖지 않아. 여기에 느낌도 있지만 공감이라는 뜻도 있고, 얘는 뭐 여러 가지 느낌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feel이라는 건 동정이라든지 뭐 연민, 다 여기 feel이란 한 단어로 복잡한 단어 쓰지 않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care이라는 단어가 뭔가 내 느낌적으로 안 맞아, 그럼 느낌이라는 단어 그냥 써버리면 된다는 거, 여기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단어 중에는 linger라는 단어가 있어요. linger가 연연해 하는 거예요. 동사로 연연해 하다. 그래서 lingering feeling 이러면 그 연연해 하는 감정이니까 약간 미련 같은 거예요, 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내가 정확한 이 뜻을 알고 정말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써볼 수 있죠. I don't have any lingering feelings about him,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자, 2번, 사람 간의 거리를 두다. 참 단어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지금 오늘 보면. 그죠? 사람 간의 거리를 두다를 어떤 아는 단어로 표현했을 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보면 가장 간단한 단어로는 이런 게 있어요. I don't, 사람을 잘 안 만난다, 아니면 만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친해지려고는 안 한다, 막 그렇게까지 막 알려고 안 한다, 이런 느낌대로 갈 수 있겠죠. 일단 안 만나는 거면은 I don't see, 보통 뭐 meet 쓸 수 있는데 meet 보다는 see가 좀 더 감성적이에요, 단어가. 지금 여기도 감성적이잖아요. 감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I don't see
others.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안 보는 거니까 not much, I don't see others much, often. 나는 다른 사람들을 뭐 자주 안 본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친해지려고 안 한다. I don't try가 되죠, 여기선. I don't try to be close. be close가 친하다니까 여기 be close. 이거 써가지고 I don't try to be close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알려고 한다. 상대를 알려고 한다가 get to know라는 표현이 이제 서로 뭐 알아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I don't try to get to know others much. 그렇게 많이 막 뭐 하려고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진짜 이 글자 그대로를 나는 어떻게 좀 살려보고 싶다. 거리를 두다가 keep a distance 라고 하는데, 이거 살려가지고 I keep a distance from others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가면 물론 뭐 말이 괜찮아요. 괜찮고,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거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을 마치고요. 3번 소름이 돋는다. 소름 돋는다는 소름이 영어로 뭐지 이렇게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표현을 할까, 이 상황을 전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름 돋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름 돋는 상황. 소름 돋는 상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막 무서워서 공포 영화 보면 막 소름 돋잖아요, 그죠? 아니면 하나는 깜짝 놀라서 와 이런 일이, 이런 신기한 일이 이러면서 이제 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두 개를 그대로 표현하면 가장 쉬운데 I feel scared. 무섭다. I feel surprised. 놀랐다. 무섭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영화 보면 when I watch a movie 소름 막 돋아. I feel scared. 그냥 무섭다. 물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소름을 내가 표현을 못했는데 잖아요. 소름을 표현을 못해요. 거의 한 80% 정도밖에 뭔가 전달을 못한 느낌이에요. 그게 외국어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게 모국어에 있는 표현들이 있고 외국어에 없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만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영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견디질 못해요. 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거 80% 해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외국어라는 게 그래요. 그 영어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돼, 따로 이런 비슷한 것들을. 근데 일단은 아는 단어가 많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고, goosebumps라는 게 있어요. goosebumps. goose가 거위, bumps는 뭐 혹 같은 거예요. 혹. 거위 혹 뭐냐, 이거 좀 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닭살. 소름은 없지만 닭살 돋는다,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닭살로 갈 수는 있죠. 그래서 I get goosebumps 할 수 있는데 이 단어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하시다 보면 이거 자주 쓰이는 단어도 아니고. 그래서 자, I feel scared, really scared. 좀 살리고 싶다. really scared.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괘씸하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뭐 영어에 없어요. 없는 거를 어떻게 하면 80%만 표현하자. 괘씸하다를 80%.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게 괘씸하다는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다를 표현해 주면 되거든요. 괘씸한 상황은 보통 일단 내가 막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I'm so angry. 굉장히 화가 난다. 이렇게 하면 제일 쉽고요. 이 단어가 너무 교과서적인 단어라 뭔가 화가 날 때 사실 너무 약해요. 쓰기에는. I feel offended 라고 하면 공격받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표현도 할 수가 있고 betrayed
하면 내가 배신을 당한 느낌, 굉장히 뒤통수 맞은 괘씸하다,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뒤통수 맞았다 그대로 쓸 수 있는데 It hit the back of my head. The back of my head가 내 뒤통수란 말이에요. 내 뒤통수를 때렸다. 그게 뭐 그 사람의 행동이 his act, his behavior hit the back of my head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외에는 그를 묘사하고 싶다, 나는 이 사람의 괘씸함을 한 단어로 묘사하고 싶다라면 굉장히 무례한 거죠. 무례하고 매너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괘씸한 거죠. rude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He is so rude. 이렇게 가면 그는 괘씸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이거 가지고는 괘씸하다를 내가 표현을 못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80%만 하는 거예요. 80%만.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세요. 80%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있다.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내가 이거를 제대로 표현하고 싶으면 영어 단어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이 단어의 뜻을 확실하게 습득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거를 내가 최대한 표현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영어적인 사고를 조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런 이제 영상들을 찍을 테니까 열심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영어적인 사고방식을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